안녕하세요. 악튜러스입니다. 어,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어, 오늘은 이제 파이썬 컬렉션스에 대해서 원래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좀 옆길로 새서 도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커. 그러니까 파이썬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어, 어떤 이제 제가 이제 AI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AI를 어떤 수행하기 위한 어떤 테크닉들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일단 이제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도커에 대한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한 개의 클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 두세 개 정도의 클립으로 나눠서 같이 묶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도커 가이즈라고 제가 이름 붙였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제 도커를 그러면 왜 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사실 도커에 대해서 한 번도 이제 써본 적은 없고 말만 들었었는데 도커 쓴다, 도커 쓴다, 도커 쓴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도커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저희 이제 연구실에 있는 GPU 서버에 들어갔는데 파이썬 치니까 파이썬 2점대 버전이 깔려 있는 거 이거 뭐지? 이랬는데 다른 것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설치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다 내가 이제 파이썬 3점대 버전 설치하고, 그리고 소스 돌리기 위한 뭐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소스 코드 넣고 돌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스만 돌릴 게 아니거든요. 네. 파이썬 다른 버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토치도 뭐 1.4 버전을 할 수도 있고 옛날 버전을 할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개발 환경이라는 게 실행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도커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알아보게 됐고 도커를 쓰면 서버에 아무것도 설치 안 돼 있지만 도커를 써가지고 자유자재로 그 도커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내가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차츰 알아가게 되면서 아, 서버는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놔두면 제 혼자 쓰는 게 아니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더 좋고 어, 나를 위해서도 또 도커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게 더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도커를 점점 더 쓰게 됐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마도 이런 이제 복잡한 어떤 뭐 개발 환경 혹은 이제 협업 체계에서는 도커를 쓰는 게 개발 환경이나 배포 환경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이제 도커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제 도커를 한번 그냥 무작정 한번 해봅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Let's try it이라고 했는데 도커는 이제 공식적으로 도커 허브라는 사이트에서 음,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올려놓은 도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커 이미지 중에 하나인 파이썬에 관련된 파이썬 이미지를 다운받고 그 파이썬 이미지를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hub.docker.com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파이썬을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공식 이미지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태그스를 하면 이제 파이썬의 버전별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쭉 내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볼까요? 3.9.2 이거를 해볼까요? 리눅스 386.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도커 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명령어거든요. 얘를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 카피가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터미널인데 터미널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파이썬 3.9.2를 2라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고요. 압축을 풀고 익스트랙팅 하죠. 그래서 익스트랙팅이 끝나면 이미지가 이제 다 받쳐지는데 도커 이미지스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제 도커에 이제 들어온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파이썬 3.9.2를 이제 방금 받았습니다. 얘를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도커 런 하시고 이 IT는 이제 나중에 쓰일 텐데 일단은 관습적으로 붙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입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 지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명을 적으면 되는데 파이썬 적고 콜론 하시고 뒤에 태그명을 적는데 태그가 이제 바로 얘가 되겠죠. 3.9.2 3.9.2 이렇게 하시면 바로 파이썬 3.9.2 버전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키지를 임포트하게 되면 에러가 날 거예요. 퀴즈로 이제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 다 한 거예요. 도커 허브 가서 파이썬 3.9.2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확인한 다음에 3.9.2라는 파이썬 이미지를 실행을 해봤죠. 도커 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커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Let's Try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도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도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참고 사이트들에서 이제 본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도커는 이제 가상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플랫폼이다. 오픈 소스니까 이제 모두한테 공개된 거죠.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저도 좀 놀랐는데 2013년 3월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뭐 돗클라우드인지 아직 지금 뭐 회사 명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굉장히 높은 4조 원이라는 가격에 인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커는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컨테이너로 추상화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포 및 관리를 되게 단순하게 제공해 준다. 이게 굉장히 강한 강점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백엔드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서버, 메시지 큐 같은 어떤 프로그램도 컨테이너로 추상화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 조립 PC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 상의 AWS, 애저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니까 그 어떤 단독 서버나 아니면 클라우드,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디에서든 실행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굵게 칠해놓은 내용은 뭐냐면 도커 이전에 이제 많이 쓰였던 가상화 기술들은 대부분 OS 가상화였다는 거죠. 이것도 전가상화, 반가상화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VMware라는 게 가장 유명했었죠. 그리고 버추얼박스도 있었고 윈도우즈에서도 하이퍼V 같은 기술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게스트 OS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하나의 이 가상화를 위해서 OS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OS 위에 이제 가상화 앱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자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VMware나 버추얼박스를 써보시면 이 이미지 하나를 사용하는 자원을 제한을 걸게 돼요. 그래서 약간 바틀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대신에 이제 이 리눅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 격리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호스트, 그러니까
그 도커가 실행되는 호스트 머신의 OS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볍게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제가 더 설명을 못 드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개념이 이미지와 컨테이너인데, 이미지는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테이너는 그 껍데기에서 파생된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실행되는 저희가 인스턴스라고 보통 많이 하죠. 인스턴스는 컨테이너라고 부르고, 그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 껍데기, 템플릿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이제 제일 아래에 나온 것처럼 가상 환경이지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독립된 하나의 머신처럼 다룰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직 커맨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아까 제일 처음에 Let's Try It 할 때 이제 나온 내용인데 사실은 도커 풀 이렇게 하게 되면 도커 허브에서 그 이미지 네임과 태그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지를. 어, 사실 이제 도커 풀을 그냥 뭐 다른 주소 없이 쓰게 되면 도커 허브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얘를 이제 다른 어, 어떤 다른 레파지토리에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잘 이 기능은 써보질 않아서 적진 않았는데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러니까 지금 호스트 머신에 저장된 이미지를 확인할 때는 도커 이미지스라고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커를 실행할 때는 도커 run 구문을 사용해서 그 뒤에 컨테이너를 만들 이미지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이미지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미지 뒤에 태그를 붙여가지고 구체화 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태그를 붙이지 않았는데 그 태그를 이제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네, 자체적으로 가장 최신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레이티스트가 되는데 레이티스트 태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 중이거나 이제 뭐 중단된 컨테이너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실 때는 도커 ps 명령을 사용하고요. 이제 종료된 컨테이너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라는 네, 옵션을 주기 위해서 -a를 붙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도커 ps -a 하면 지금 실행 중이거나 중단된 아니면 빠져나온, 그러니까 종료된 컨테이너들 전부 확인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메인이 되는 이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도커 파이토치,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네, 파이토치 어,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어떤 도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이토치 이미지를 네, 새로운 컨테이너로 실행하는 거를 일단 제일 처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딥러닝을 하려면 네, CPU로만 작업을 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GPU를 사용하게 되는데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 쿠다 런타임, 엔비디아 쿠다를 사용하기 위한 런타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남기거나 아니면 내 기존의 어떤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는 소스 코드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도커 컨테이너에서 활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볼륨을 지정하는지 네,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텐서플로우가 이제 설치된 도커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필 이제 그 텐서플로우에 주피터 노트북이 이제 설치가 돼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도커를 실행하면서 그 도커 실행된 환경에 있는 네, 말하자면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주피터 노트북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그런 내용을 이제 알아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들어간 경우에 아니면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배시 쉘에 진입을 할 수 있는지, 네, 뭐 간단한 내용들이요.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작업들,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소스 코드를 이제 돌리다 보면 막 중간에 뭐 무슨 패키지가 없다, 뭐 실패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뭐 다른 라이브러리들 많이 설치할 거예요. 뭐 다른 아니 환경 변수도 설정할 거고, 패스도 잡을 거고 이럴 건데, 그렇게 작업한 컨테이너를 그냥 종료하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 다음번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다시 그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다시 커밋을 시킨다는 거는 네, 새로운 이미지 버전을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원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커밋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네, 새로 뭔가 그 오류를 잡아내는 과정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리 대한 부분인데, 어, 새로 생성한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중간에 이제 또 종료된 컨테이너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어, 이 서버를 혼자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면 또 헷갈릴 수가 있고, 설사 혼자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컨테이너를 여러 개가 있으면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네,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에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목록에 나오는 컨테이너 삭제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어, 컨테이너가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또 뭐 이 소스 저 소스에 필요한 이미지를 뭐 도커 이미지 계속 받다 보면 여러 개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 네, 용량이 이제 계속 불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좀 삭제가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도커 이미지 삭제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내가 작성한 도커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올리기 이동하기는 뭐냐면, 어, 나에게 할당된 서버가 한 개면은 이런 행위가 이제 별로 안 일어나는데, 아니면 클라우드에 간헐적으로 접속한다라든지, 아니면, 네, 여러 서버에 네. 여러 서버를 사용을 하는 환경에서 이 서버 같다, 저 서버 같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네, 그 이미지를 네, 계속 다른 서버로 네,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도커 허브에 올려 가지고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아니면 네, 로컬 환경에서 압축해서 네, 저장하고 그걸 이동한 다음에 다시 로드하고 이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끊어갈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도커 이제 첫 시간으로 어, 기본적인 간단한 도커 이제 파이썬 도커 실행해 봤고요. 그리고 도커의 기본 컨셉과 이미지와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네, 기본 명령어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베이직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